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팅스탁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연휴가 끝난 첫 거래일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어떠셨나요? 오늘 국내 증시는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에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안도감으로 인해서 약세를 좀 만회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0.41%가량 하락한 3,127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중에 1%대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확대로 인해서 낙폭을 줄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로 인해서 항공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 기조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깊게 밀리면서 1%가량 하락한 1,03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보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00억 원, 2,360억 원가량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5,7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증시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은 546억 원, 기관은 138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은 656억 원가량 홀로 매도했습니다. 네, 내일만 지나면요, 우리 시장은 또 이틀간 쉬어가게 됩니다. 그럴수록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도 디테일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문가, 오늘의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앵커님,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앵커님은 잘 보내셨나요? 전 딱 봐도 좀 뭔가 살이 오르지 않았나요? 예. 너무 잠 먹고, 많이 드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다시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도 좀 푹 쉬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쉬면서도 네. 계속 이제 글로벌 관련된 이슈들 체크하느라고 몸은 쉬었지만 정신은 그렇게 편하게 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쉬어도 또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열렸기 때문에 쉬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분석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예, 물론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석 연휴에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뉴스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국내 뉴스로는 첫 번째로는 윤석열 그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을 앞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각종 공약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 즉 중국의 그 헝다그룹이라는 그 헝다그룹의 이제 그 부도설 내지는 파산설에 이제 다 파묻혀 버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떠한 알찬 정보를 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이 1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요.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 쭉 내리시면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입니다.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송 예정 그 클릭을 딱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방송에서 하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장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시아 증시를 흔들릴 만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헝다그룹 기사인데요. 한국경제에서 가지고 온 기사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총 360조 원에 달하는 이 부채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할 것이다라는 CN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헝다는 어제 2025년 9월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 2억 3,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했을 때 425억 원을 예정대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년 내에 2,400억 위안에 대한 차입의 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전 세계로 확산이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기사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 FOMC 정례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11월 테이퍼링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보고서가 괜찮게 나온다면 11월 테이퍼링 시작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비추었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프로세스가 금리 인상 전망의 신호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오늘 1,186원 40전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 우리 증시에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잠시 후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LG화학이 하루 만에 시총 순위를 2계단 끌어올리면서 5위 자리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주가 급락을 일으켰던 GM 볼트 전기차의 배터리 이슈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심이 다시금 살아오른 건데요. GM은 10월 중순부터 교체형 배터리 모듈을 배송할 방침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대감의 강세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76만 원에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LG화학 화려한 날개를 다시금 펼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와 관련된 분석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별별 이슈 화면으로 전략 나눠본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정말 빅 글로벌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헝다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어요. 네, 그렇죠? 우리 시장이랑 세계 증시에는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헝다그룹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제 한 회사가 이렇게 이제 뭐 부도나 어떤 파산에 이르렀을 때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전 세계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는 지금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미국의 다우존스 이게 차트고요. 이게 나스닥 차트, 이게 S&P 500 차트고요. 이게 이제 항생 지수고 이게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상해 이런 이제 그 차트인데요. 어제부터 일단 다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그 특히 이제 미국장이라던가 어떤 독일 같은 이런 그 선진국의 증시는 거의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해왔는데 이런 어떤 장에 있어서 이제 어떤 건강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떤 조정장에 어떤 뭐 빌미 내지는 뭐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 뭐 그 이상 전 세계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많지 않다. 즉 이제 중국 국내에만 국한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헝다그룹 위기가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이제 그 경제 용어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쉽게 이제 무시해버리는 그런 위험 요인인데 지금처럼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또 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라던가 어떤 또 중국의 최근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그 헝다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파월 의장 역시도 이게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긴 하지만 어떤 그 신용 이제 신용 경로 등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 이슈에 미칠 만한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위드 코로나의 어떤 그 정책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은 단순히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 동남아로부터 시작된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연쇄적인 그런 이제 악재를 막기 위한 어떤 큰 이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특히 이제 여행주들, 뭐 노랑풍선, 뭐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TA항공 이런 항공주들도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뭐 CJ CGV, 뭐 신세계, 그리고 뭐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소폭 하락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수랑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가 이제 그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 이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동남아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 확진자 수의 증가도 문제인데, 선진국에서는 사망자 숫자는 지금 약간 감소하는 추세예요.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도 증가하면서 감염자 수도 동시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은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악순환이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방송 마지막에 그 황금별을 잡아라라는 종목에서 이제 2개의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증시의 상승 기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또 어떠한 종목이 나올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가지의 빅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바로 FOMC 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에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르다라고 한 번 더 선을 그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테이퍼링은 역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더 이상 이제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크게 3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테이퍼링 실시, 두 번째가 금리 인상,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언급입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은 이제 고용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붕괴의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11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안도를 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반등을 한 그런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남아에서 시작된 어떤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랑 2024년에 각각 3번씩 금리를 올려서 1.75%까지 이제 정책 금리를 높이는 것이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장기 금리인 2.5%보다는 여전히 낮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통화 정책은 여전히 이제 완화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내년에 이제 처음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아니면 내후년에 처음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절반으로 딱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를 하겠다, 내후년에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다시 제가 해외 증시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올해 그 이제 월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그 3월 달에 그 이제 미국에서 그 코로나 감염자 수가 하루에 약 25만 명 정도에서 1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요. 또한 동시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7%까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3월 달에 한 6.6% 정도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반대로 3월 달에 약 한 6% 정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하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높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나스닥은 조정을 받고 다우는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다우존스가 올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나스닥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제 성장주가 그만큼 하락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데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럼 과연 시장에서 가치주가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던 성장주가 상승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가치주들이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다음 이슈에서 또 말씀드린 그 최근에 이제 성장주 산업 섹터들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보시면 종목별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일봉으로 죄송합니다.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고요. LNF도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고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화학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고 또 율천화학이라고 해서 이 종목도 오늘 약 8% 정도 이렇게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는 그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위드 코로나 정책에 맞춰서 가치주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2차 전지처럼 지속적으로 또 성장하는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치주와 성장주 사이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참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잠깐 이렇게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네, LG화학과 관련된 기사였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율촌화학 오늘 7%대 급등 마감했고 LNF도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이 2차 전지 3대장이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 빨간불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LG화학의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가 다시금 또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잠깐 이렇게 슈팅을 하고 끝나는 건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 산업은 뭐 지속적으로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차 전지 하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뭔가 엄청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전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2차 전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2차 전지요? 그냥 저는 차세대 에너지? 라고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크게 생각했나요? 네. 물론 이제 맞습니다. 차세대의 어떤 이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런 이제 산업인 건 맞는데 2차 전지는 쉽게 말해서 충전이 가능한 모든 전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이제 에너자이저의
이런 광고에서 보시는 뭐 백만돌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전지가 아니라 충전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전지를 전부 다 2차 전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그 다른 산업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전지기 때문에 전동화, 즉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모든 어떤 제품이라던가 산업에 다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선화가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 이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또 다른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이제 기후 변화랑 맞물려서 이런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랑도 이제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산업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30년까지 그 2차 전지 수요가 약 16배로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핵심 그 4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 네 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고 이제 그 이수화학이라든가 율촌화학은 이제 뭐 포장 관련된 그런 회사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또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대주전자 재료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음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상승했다가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영화테크나 파워로직스 이 두 종목은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그 폐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된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해드렸던 CIS라던가 TSI 이런 종목들은 이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그 공정과 관련된 그런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렇게 각 종목별로 점점 더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로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이 아직까지도 성숙기로 가려면 시간적으로 최소한 한 7, 8년 정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약 한 2030년 전후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차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드는 그런 단계는 전기차의 가격이랑 내연기관차의 가격이랑 비슷해지는 시기 즉 누구나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는 저는 전기차 시장이 정말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장을 할 건데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방금 그 LG화학도 이제 LG화학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이 최근에 90만 원에서 70만 원대까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던 이유가 그 GM에 그 납품했던 그 2차 전지에서 이제 화재 폭발이 발생하면서 리콜 이슈가 이제 불거졌죠. 그랬는데 다시 GM에서 LG화학을 믿고 또 이제 LG화학에서 만든 2차 전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가격이랑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차세대 2차 전지 소재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차세대 2차 전지 소재로 가장 첫 번째로 각광을 받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삼성 SDI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 전고체, 그 이제 고체 전해질이라고 해서 그 2차 전지 안에 있는 그 전해액을 현재는 액체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고체 상태로 바꾸는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상용화가 약 한 2027년쯤에 될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리튬 황 양극재, 또 리튬 금속 음극재, 또 뭐 리튬 공기 양극재, 뭐 기타 등등해서 7개의 차세대 2차 전지 소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정부랑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7개의 그 2차 전지 차세대 소재를 관련해서 이제 뽑아놨고요. 여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R&D 연구 개발을 약 한 향후에도 20조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더 심해질 전망이고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도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아쉽네요. 여러분들 슈팅스탁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들 어떤 걸 꼽아봤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쿠키런 킹덤의 글로벌 인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쿠키런 현재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3위를 기록했고요. 매출 순위는 389위에서 29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유한타증권은요, 신규 유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순위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5% 급등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팜젠사이언스인데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네요. 현지 시각 21일 미국에서 정부가 주최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 소재 자회사인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미국 벤처 아이비파마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 및 상업화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장중에 조금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지만 그래도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3,65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미국 정부에 공급한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공급하는 건데 빠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공급이 되고요. 계약 금액은 최대 7,832억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이 같은 소식에 탄력을 받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입니다.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넷플릭스 신작 오징어 게임 인기에 입어서 오늘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연 배우가 이정재죠. 이 버킷 스튜디오가 이정재 소속사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엮이게 됐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현지 시각 21일 미국 넷플릭스 TV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순위에서는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라고 하는데 오늘 개장 후 25분 만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는 하이투자증권의 분석과 오징어 게임의 흥행 여파로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 오늘 탄력을 받으면서 이로 인한 수혜를 함께 입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19로 초래된 비대면 환경 속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오늘 장중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결국 종가 부분에는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7.5%가량 상승하면서 14,100원 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의 종목을 추려봤는데 여기서 또 몇 가지 종목을 선별해서 자세한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키런 흥행을 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인데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호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뭐 이렇게 주가의 추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일단은 지금 그 데브시스터즈 차트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최근에 좀 많이 올랐구나 정도로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이 2015년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 카카오톡에서 그 쿠키런이라는 이제 게임을 처음 출시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상장 당시에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이 회사가 무려 6년 동안 적자였었어요. 6년 동안 적자에서 주가가 거의 뭐 몇천 원 수준 이렇게 이제 바닥을 기다가 올해 1분기에 갑자기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을 내놓으면서
갑자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주가가 이 당시에 이제 약 한 16만 원까지 갔었는데 뭐 7만 원대니까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었죠. 그랬다가 최근에 또 일본 시장에서 이 게임이 다시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 또 그 중국과의 어떤 그 판권을 퍼블리싱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쿠키런 같은 이런 장르의 게임이 그 모바일에서 한 번도 이제 그 제공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성장성이 많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 2000% 정도 올해 1년 초부터 했을 때 한 2,000원짜리 종목이 19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한 2000% 정도 이렇게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게임 회사의 특성상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막 오르다가 막상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그 반응이 안 좋으면은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NC소프트도 그랬고요. 뭐 넷마블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 사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예상을 그렇게 뭐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제 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출 1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매출이 급성장을 하는 어떤 이제 글로벌 이런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 비슷한 종목으로는 동방이라고 해서 이 종목도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인데 보시면은 약 한 10배 정도, 한 600% 정도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젠, 그 앵커님께서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진단키트 이 종목도 보시면은 코로나가 이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약 한 10배 정도, 1000% 정도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위드 코로나라는 이 정책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무조건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저는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린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이제 급등하기 직전에 저평가된 종목을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또 방송 후에 무료 방송에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전문가님,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 추석 동안 봤거든요. 연휴 동안 뭐 할까 하다가. 예.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뭐 저도 주위에서 뭐 하루 만에 다 봤다는 사람도 네. 있고 뭐 이틀 만에 봤다는 사람들도 오. 있고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예. 궁금합니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시리즈물이 한국, 미국, 홍콩, 대만,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총 14개 국가에서 1위를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게 그 넷플릭스 시리즈물 중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그 외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건데요. 사실 이 버킷리스트란 버킷 스튜디오 이 종목이 오징어 게임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정재가 소속된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의 지분을 이 버킷 스튜디오가 약 15%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역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데브 시스터즈처럼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넷플릭스가 단순히 미국에만 뭐 방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방영이 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이제 OTT였으면은 이렇게 하루 만에 상한가를 못 갔을 텐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1위를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엄청난 그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콘텐츠 관련주들도 앞으로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버킷 스튜디오의 상승으로 인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또 따라 움직임을 보였죠.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황금별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죠. TSI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하신 지 딱 일주일 만에 9%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가 12,650원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목표가가 13,000원이었어요. 예.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면 될까요? 좀 분할 매도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매수를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저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실 단 하루밖에 이제 기간이 없어가지고 이 CIS라는 종목이랑 그다음에 이제 TSI라는 종목이랑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다가 이 TSI라는 종목을 이제 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거래량이 오늘 약간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지만 거래량이 그 전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기존대로 목표가 한 12,000원 정도, 13,0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일장 초반에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슈가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 SDI 오늘 LG화학에서 이제 그런 GM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나온 것처럼 삼성 SDI도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뭐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터진다면 언제든지 그 목표가 이상으로 충분히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가 13,000원 그대로 유지해 주셨고요.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장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37분입니다. 이제 13분밖에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데 전문가님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홈페이지 입장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이 보입니다. 사진 아래 있는 노란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는 거 조금 불편하신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AS 한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 때 말씀해 주셨던 TSI가 일주일 만에 9%의 상승률을 달성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 시간에 도대체 무슨 종목을 말씀해 주실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은 그 헝다그룹 관련해서 뭐 오늘 시장에서 다 그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을 하셨겠지만 뭐 건설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멘트 이런 관련 업종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 2개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2개인가요? 예. 네.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인데요. 이제 SD 바이오 센서라는 이런 종목입니다. SD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은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 이제 상당히 그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메르스 항원, 에볼라 항원 진단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또 코로나19 항원 진단 제품의 긴급 사용 승인도 최초로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국내에서도 최초로 분자 진단 키트 정식 승인 및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증시에 화려하게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봉으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차트상 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미미하게나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일선이 이제 21선을 상향 돌파를 했죠.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의 96%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종목은 위드 코로나가 앞으로 확산이 되건 아니면은 어떤 코로나의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건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상승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시젠 이 종목이랑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월봉으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작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SD 바이오 센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찍고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시젠이랑 시가총액이랑 그 매출액으로 이제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시젠이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돼 있고 SD 바이오 센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시젠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 그 바이러스가 뭐 한두 달 안에 없어질 그럴 바이러스가 아니고 앞으로도 향후에 뭐 1,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그럴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꾸준한 그 매출 상승과 어떤 그 지속적인 실적이 우상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잠시만요. 이게 일단 그 지금 차트가 줄여지지가 않는데 일단 손절가는 한 45,000원 선 정도, 45,000원 선 정도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상장했을 때가 한 6만 원 정도쯤에서 상장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약 한 58,000원 정도,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목표가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의 꾸준한 상승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종목 역시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인데요. 네. 여러분들 그 많이 아시는 그 이제 겨울 되면 패딩 많이 입잖아요. 네, 그렇죠. 패딩 브랜드 중에서 한때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던 그 노스페이스라는 그런 잠바를 이제 생산하는 네. 이제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에 이제 공장이 주로 있는데 역시 방글라데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최근에 좀 실적이 많이 좀 안 좋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잠시만요. 이 종목도 이제 그 8월 한 말쯤에 8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 영업무역에 그 스캇이라는 이제 전기 자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의 특성상 자전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전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등산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사게 되면은 뭐 한 번 타다가 바로 버리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최근에 그 앵커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레깅스
이제 거의 이제 일상복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레깅스 중에서 전 세계 1위 업체가 바로 죄송합니다. 룰루레몬이라는 캐나다 업체인데 그 업체에도 이 영업무역이 이제 ODM으로 해서 그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전기 자전거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도 있고 또 겨울로 갈수록 어떤 스포츠 관련된 의류 그리고 레깅스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역시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되면 동남아에서의 어떤 그 물량 부족이라는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이슈가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한 42,000원 선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보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약 한 55,000원 선 정도. 예.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를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 자전거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 레깅스 거기다가 스포츠 의류까지 있다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다 관심 종목에 추가하신다면 앞으로의 추이를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을 환금 수익으로 안내해드리는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1시간 알차게 보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간이 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분가량 남았는데 11시 20분부터도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데브 시스터즈라는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1년 만에 약 한 2,000% 정도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만 뭐 매출을 1위를 한 게 아니라 뭐 일본이라던가 미국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국까지 이런 엄청나게 큰 시장들에서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게임 하나가 이렇게 이제 뭐 소위 대박을 칠지 안 칠지는 사실 예상하는 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뭐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제가 황금별에서도 그 뭐 영업무역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SD 바이오 센서 같은 이런 종목들도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참 시장에 시장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단 하나의 종목을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평가주가 시장에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내가 찾기에는 어려운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공략주 하나를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11시 20분에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딱 검색을 해주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아래로 쓱 스크롤을 내리시면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방송 예정 노란색 바 보이시죠? 그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저희 꼭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황금 수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비법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10시부터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은 금요일장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또 본방 사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장도 수익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